지금 정치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4월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3월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아주 흥미로운 여권 내의 기류라고 할까요?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격하는, 저격하는 그런 듯한 글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지사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보면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늘 11일 날 지급하는데 지금 4차 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거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과연 더 주고 덜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가 급하니까 막 풀자고 하는 건 지혜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지역화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정책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지역화폐를 굳이 채택할 이유도 모르겠다. 강하게 반박을 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물론 이제 정세균 총리가 아마도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마다 여권 내에서 보편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핀셋 지원을 하느냐 선별적으로 주느냐 놓고 계속 논쟁이 있으니까 교통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저런 걸 올린 것 같긴 하지만 한편 어떤 정세균 총리도 잠재적 대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히 강하게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여권 내에서도 분화되거나 차별화하기 위한 어떤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분화의 시동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정세균 총리조차도 적극적 지원을 해야 된다. 예.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살아야 된다. 일단 그런데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말하자면 단세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보편적 복지는 선이고 말하자면 선택적 복지는 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선택적 복지를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차별적 복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지역화폐를 주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우리가 신용카드로 얼마든지 이것을 제도를 폭넓게 잘 사용했는데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주는가, 뭐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다시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고 지금 정 총리 생각에 빨리 돈을 풀 수 있는 기제는 기존의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많이 주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것은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윤태원 실장님. 네. 더 풀자,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당 소속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톤인데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정세균 총리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니까 예. 그렇게 뭐 별로 놀랍지 않은데 이 말의 톤이 그렇죠. 수위가 저 점잖은 양반이 저 정도로 세게 이야기하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이재명 지사도 받아쳤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게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방금 이제 김영주 의원님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정치적인 각도로 보고 싶어요. 대체제 보완제 개념이 있는데 예. 정세균 총리하고 이낙연 대표는 대체제예요. 서로 바꿀 수 있는. 대체제다. 그리고 예. 이낙연 대 원래 이재명은 보완제죠. 그러니까 예. 양날개로 해가지고 사실은 둘이 좀 윈윈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그 3위 이하를 누르고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세균 대표는 또 이재명 지사의 이제 보완제, 상호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은 속 시원하다. 그래 좀 세게 해야지. 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세균 총리가 거기에 이제 걸맞는 거죠. 사실은 그간은 이낙연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정세균 총리의 자리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좀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게 하나 더 볼 것이 대통령이 아까 마음의 통합을 이야기했었고 예. 연말에 비서실장 교체, 민정수석 교체하면서 뭔가 국정 운영의 방향이 약간 중도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트레이드 마크가 그렇기도 하고 다 주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야당하고 언론하고 검찰이 이렇게 해서 끌어내렸는데 우리도 기시감이 든다. 예. 기득권 개혁, 언론 개혁, 뭐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계속 해야 된다. 뭐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정세균 총리는 아시다시피 추 장관 문제에 대해 좀 개입해서 이렇게 좀 빨리 정리를 하려고 그렇죠. 했던 예. 것, 이 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니까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나는 원래 그런 방향이었다. 나 이제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 지사 이런 의견이 너무 이제 강해진다면은 여권 내에서도 강해진다면은 우리 대통령 국정 운영을 중도로 하고 싶은데 그것 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나의 정치적인 이익도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 전체 이익하고 나의 이익은 일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겠죠. 예.